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지금 사면 루저인가 안 사면 루저인가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국 주택가격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저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와 전월세 시장 불안, 그리고 청약시장 과열에 따라서 대기 수요의 매수 행렬이 줄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3,000건대까지 떨어졌던 거래량이 10월에 4,000건대, 그리고 11월에 5,000건대로 회복될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12월도 더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건대까지 지금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일부 지역,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지금 과열 양상까지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 지역까지도 뜨거운 곳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계속 쏠리면서 실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과 더불어서 투자 수요 유입으로 가격 폭등세가 지금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내년 6월 1일 날 사상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세제 규제 양축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는데, 먼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보유에 대한 양도 차익과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세율이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다주택자 중과세율까지 크게 올라가면서 그동안에 버티고 있었던 다주택자가 이참에 팔 것이란 전망이 많았어요. 왜냐? 보유를 하고자 했더니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 세율이 크게 올라가면서 세금을 못 버티고 출원한 급매물이 증가할 것이다. 그 급매물을 사람들이 안 사면 되는데, 자, 급매물이 그때그때 소화돼 버리면 이 세제 개편에 따른 매물 증가 효과가 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추세가 이어지면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너무 높아서 국지적인 급매물 출현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든 지금 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주택 갭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하면서 강남의 재건축을 비롯한 거주를 하지 않고 투자하는 수요를 차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초고가 아파트부터 거래가 끊기고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는 부분, 이게 710 부동산 대책에서 빠지니까 그 빈틈으로 투자 수요가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또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중과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도 이 세 가지 이점 때문에 계속 투자 수요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더라, 이것을 도입을 하면서 지방의 투자 수요 유입을 막아야 되는 부분이죠. 자, 전세난에 따른 실수요까지는 못 막더라도 투자 수요 유입, 다주택자 유입까지는 막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국토부 장관 교체 시기예요. 그래서 이달 23일 날 청문회가 나오고 본격적인 임명까지 내년까지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토부의 대응이 제로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자, 물론 국토부 대응이 항상 늦었던 건 맞는데 이번엔 유난히 더 늦을 가능성도 나와요. 왜냐면 전세난까지 겹치다 보니까 규제 중심의 이제 대응이 조금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누가 봐도 무주택자다가 흔들릴 시기 맞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가 어떻게 답할까요? 지금이라도 우리 가족이 거주해야 될 주택을 사야 될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특별공급 대상자가 있어요. 자, 결혼하고 나서 주택을 한 번도 마련하지 않아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 최초 대상자가 돼요. 자, 무조건 청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대답할 가치도 없어요. 무조건 청약 말고는 다른 거 쳐다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나는 정말 좀 꿈이 크다, 그리고 난 좀 좋은 지역에 살고 싶다, 그러시면은 성남이나 광명, 과천, 하남, 고양시 지역으로 이사하는 걸 추천드린다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 대답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자, 특별공급 대상자는 아닌데 내가 고액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전 개인적으로 청약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청약 제도가 많이 바뀌면서 특별공급 비중이 워낙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반 공급은 워낙 경쟁률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장기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저는 청약을 노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금액대에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형태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지금 커트라인은 워낙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청약통장 금액이 현재 1,500만 원 이하면은요, 이사를 가셔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건을 이제 잡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천이나 하남이나 고양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분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1,500만 원 이하의 커트라인이라도 당해 지역에서는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나와도 충분히 당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청약 불가 무주택자분들이 있어요. 특히 최근에 주택을 처분하시고 주택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올라서 당황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락 가능성이 적은 주택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지금 막바지에 손해보지 않는 주택 매수 방법 3가지에서 올려드렸죠. 하락 가능성이 적은 주택이 뭐가 있죠? 보통 주택가격이 급락할 때요, 초고가 아파트부터 떨어진다 말씀드렸어요. 재건축 초고가부터. 왜? 전세가율이 낮은 아파트,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투자 수요 이탈로 가격이 하락한다 말씀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실수요자 비중이 높은 지역, 한마디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굉장히 높아서 크게 차이 안 나는 지역은 하락을 굉장히 늦게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을 먼저 매수하시다가 초고가 아파트, 고가 아파트, 내가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갈아타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 방법은요, 사업 막바지에 재개발 구역의 주택을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입주권을 사시든 뭐 이제 관리처분 단계 전후의 단계의 주택을 사셔서 아파트로 받으시면 되는데, 이게 주변의 신축 아파트 가격을 다 반영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차의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가격이 좀 할인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매수했는데 주택 가격 30% 폭락해도 본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이런 매물도 보시는 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 금액에 최근에 주택 처분하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처분했던 거 맨 꼭대기에서 다시 사실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금리 인상 시기 오게 돼 있거든요. 그때를 잘 살펴보시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셔라. 왜냐면은 지금 주택 가격 뭐 6개월에 아니면 1년에 1억씩 올라가는 거 우습지만요, 하락할 때도 그렇게 떨어지는 건 쉽게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급하실 필요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왜 아직도 사지 말라고 하냐?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싸게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공급적인 부분인데, 이 공급이 늘어난 시점이 내년,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당장 연말에 나 이거 청약 경쟁률 너무 높으니까 지금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 걸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 기준금리 부분도요, 지금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더 이상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을 상승을 이끌리는 이제 없다 보시면 돼요. 이건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실효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부분인데요. 이 금리적인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되는 게, 2018년 대비 2019년에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죠. 왜 그러냐? 2019년에 기준금리를 올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낮추니까 시장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대거 매수 대열에 합류하면서 가격이 크게 올라갔다는 부분입니다. 2020년도 오히려 더 낮춰버렸죠. 이 반복된 기준금리 인하로 현재 한계 수준까지 가계부채가 이제 도달을 했고요. 더 이상 저금리 정책을 한국은행에서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저 하반기 1년도 안 남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1.25%였던 기준금리가 저금리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 1.25%로 가게 되면 당황할 주택 보유자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이죠. 현재 매수세 증가 요소에도 원래 계획은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택지 부족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저금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불러오기는 했는데요. 앞으로 1년, 2년 정도 힘든 시기가 될 거지만요, 결국에는 이 공급적인 측면과 금리 정상화적인 부분은 반드시 일어날 부분이고, 굳이 저렴하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부동산 가격 급락 시기에도 버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가 급등, 월세 부담 분명히 힘든 부분은 맞아요.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공급 많은 지역에 이사하시고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시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수 있다. 단 2가지는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청약을 노리신다면 많은 현금을 필수적으로 보유하셔야 돼요. 최근에 계약금 비율이 20%까지 올라갔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LTV가 40%밖에 제한이 안 됩니다.
분양가가 9억 초과로 돼버리면은 아예 중도금 대출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자 비용 줄이겠다고 다 전세금에다가 내버리게 되면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서 청약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청약 계획이 있다면요, 최대한 내가 들고 있는 현금이 많아야 된다. 이자 부담을 내더라도 현금은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세 금액이 너무 치솟았어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정말로 심각해질 건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주택이 마련했을 때 전셋집이 안 빠져버리는 부분을 분명히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도 필수적으로 고려하셔야 돼요. 자, 빌라나 오피스텔 다가구는 필수고요. 전세거율이 80% 넘어가는 아파트들도 이 부분을 가입하는 거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입해 놓으시면 정말로 마음이 든든하실 거예요. 그런데 2년 뒤의 금융 상황은요, 지금과 전혀 다른 환경일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 이 전세 금액은요, 입주 물량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예금 금리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는 부분. 그러면 기준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서 이 전세 금액은 지금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충분히 염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